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 이춘자. 그녀는 노후를 편히 보내라던 아들들의 말에 속아 재산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단 3일 뒤 그녀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자신이 버린 그 땅에서 희귀 광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20억 벼락부자로 불렸지만 이미 모든 권리는 아들들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축하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붉게 찍힌 도장 하나와 믿음이 깨진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 그녀의 선택은,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춘자는 오래된 마루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낡은 장판 위에 반짝였지만 그 빛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흰 봉투와 인감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맞은편엔 장남 이경수와 차남 이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 장은 옆에서 이제 어머니가 편히 사실 수 있게 서류만 정리하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끝으로 도장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주름이 깊었고 평생 밭을 일구며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다 끝난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신경 쓰실 일 없어요. 이경수의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엔 차가운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형의 눈치를 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도장을 찍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짧은 소리 한 번, 딱 그 한 번으로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찍힌 듯 했습니다. 서류를 챙기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이제 절차는 끝났습니다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장은 축하한다며 등을 두드렸지만 춘자는 웃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은 집을 나서며 이따 뵐게요라고 했고 그 말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남겨진 건 조용한 집 안과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잉크 자국이 남은 손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들 밥 지어 먹였는데 중얼거리며 시선을 거실 쪽으로 옮겼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던 그녀는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식탁 위엔 김이 식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옆엔 먼지 쌓인 사진 앨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첫사랑 김만식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손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니까 잘 살겠지.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도장의 붉은 자국이 아직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며칠 뒤 이경수는 도심의 고층 건물 안에서 초조하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부도 통보서가 쌓여 있었고 휴대폰은 계속 진동을 울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땅만 잘 팔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의 머릿속엔 어머니의 얼굴 대신 계약서의 숫자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술집에서 부동산 브로커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박 사장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경수 씨, 청암리 그 땅 말인데요. 곧 큰일 납니다. 이경수는 술잔을 내려놓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큰일이라니요? 광물 개발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조사 들어갔다더군요. 순간 그의 얼굴에 미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한편 시골 마을에서는 공청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청암리 일대 광산 개발 예정지 주민 설명회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고 이장은 신문을 들고 다니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만식은 우연히 그 포스터를 보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손에 쥔 지도에는 바로 이춘자의 땅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설마 저기가 그는 곧장 공중전화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이춘자는 그 시각 방 안에서 낡은 라디오를 들으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마을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지만 마음 한켠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며칠 전의 도장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마을 입구엔 취재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주민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춘자 씨 땅이 광산 예정지라는데 사실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이름은 다시 세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마을은 들썩였습니다. 트럭과 카메라가 골목마다 들어서고 기자들이 광산 예정지 확인됐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앞에 모여 웅성거렸고 이춘자의 이름이 연신 언급되었습니다. 그 집이 바로 그 땅이라더라. 이춘자 할머니가 큰 부자 되겠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청암리 일대에서 희귀 광물이 발견됐습니다. 라디오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이춘자는 손에 쥔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데웠지만 그녀는 아픔보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도장 찍은 지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시각 이경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계약 취소하셔야 합니다. 곧 땅값이 수십 배로 오릅니다. 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즉시 은행으로 달려가던 그는 가방 속 계약서를 꽉 쥐었습니다. 이건 내 기회야. 절대 놓칠 수 없어. 이민수는 형의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형, 그건 어머니 땅이잖아요. 우리 너무 입 다물어. 지금은 말하지 마. 형의 말에 이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김만식은 그 시각 마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명백히 재산 포기 각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등기 이전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그냥 일이 아니야. 이춘자 여사님이 속았어. 해질 무렵 이춘자의 집 앞엔 카메라가 몰렸습니다. 기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벼락부자 되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녀는 멍한 얼굴로 문틈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부자로 부르고 있지만 그녀의 손엔 이미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삼각대를 세우고 마을 주민들이 방청석 뒤쪽에 서서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망치를 두드렸고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석에는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원고석에는 이춘자와 김만식 그리고 변호사 최은영이 자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꼭 모아져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문서의 인감 자국은 동일인이 두 번 찍은 것이 아닙니다. 확대 사진을 보시죠.
법정 화면에 커다란 붉은 인감 자국이 비쳤습니다. 그 옆에는 지워진 듯 흐릿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경수는 얼굴이 굳었고 이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 측은 이어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민수 씨, 당시 어머니의 의사를 명확히 들으셨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모르셨어요. 그냥 형이 하자는 대로 하셨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이춘자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이경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신 겁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치며 제지했습니다. 김만식은 그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그만하시오. 늦었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변호사 최은영은 마지막으로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강압적 환경에서 체결되었고 일부 문장은 다른 계약서에서 복사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판사는 결심 공판을 일주일 뒤로 미루며 퇴정을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법정 복도에서 이춘자는 조용히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김만식이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엔 피로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판결을 하루 앞둔 새벽 병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희미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침대 곁에는 김만식이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기든 지든 후회만은 하지 맙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마음은 이미 편해졌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청암리 재산 포기 각서 소송, 법원 무효 판결 내려. 김만식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달려와 기계를 확인했지만 모든 수치는 멈춰 있었습니다. 김만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사이로 그녀의 아들들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경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이민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이젠 늦었네요. 그 한마디가 병실 공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김만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새벽의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셨군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회관에는 하얀 국화향이 가득했습니다. 이춘자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김만식은 영정 앞에서 절을 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따뜻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마을 이장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김만식의 손으로 봉투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재산으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세요. 순간 회가 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경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셨다니. 이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형,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김만식은 그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분 뜻은 이미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졌소. 몇 달 후 그 땅엔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유리창이 반짝이는 춘자 사랑의 집 노인 공동체 하우스였습니다. 개관식 날 마을 사람들과 봉사자들이 모여 꽃을 심었습니다. 김만식은 흰 국화를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집, 이제 완성됐소. 그날 저녁 회관 앞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고 창문 안엔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더 큰 부자라는 현수막이 건물 앞에 펄럭였습니다. 이춘자의 이름은 그렇게 다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났습니다. 봄바람이 다시 마을을 스쳤습니다. 춘자 사랑의 집 정원에는 새싹이 돋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따라 퍼졌습니다. 김만식은 벤치에 앉아 그녀가 남긴 봉투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진 걸 잃어봐야 진짜 가진 게 뭔지 알게 되더군요. 그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와 이춘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시절의 미소는 지금보다 훨씬 맑고 자유로웠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할아버지, 우리랑 놀아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손을 잡고 정원을 뛰어다니자 회색빛 머리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가벼웠습니다. 정원 한쪽에서는 이경수와 이민수가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웃으며 흙을 다지고 그 위에 이름표를 꽂았습니다. 어머니의 나무라고 적힌 표식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민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 어머니가 지금 보신다면 웃으실 거야. 이경수는 대답 대신 손바닥으로 흙을 한 줌 더 눌렀습니다. 해가 지자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김만식은 아이들과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남기는 건 결국 사랑이죠. 그의 시선은 멀리 춘자 사랑의 집 현판으로 향했습니다. 그 빛이 마치 그녀의 미소처럼 저녁 하늘 아래 부드럽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춘자 사랑의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원 가득 핀 목련 사이로 웃음소리가 퍼지고 아이들이 뛰놀았습니다. 건물 벽에는 이춘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남기는 건 결국 사랑입니다. 그 문장은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이제는 마을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김만식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퍼지며 유리창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있던 자리에 웃음이 피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이경수와 이민수는 마당을 걸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경수는 말했다. 이제야 어머니가 원하던 걸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자. 그들은 나란히 서서 어머니의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흔들리며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손끝이 세상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김만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앞에 놓인 국화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랜 세월의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진 속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소. 그 말과 함께 저녁 종소리가 마을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춘자 사랑의 집의 창문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복도에서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창밖엔 별빛이 반짝였고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이춘자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세대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따뜻함을 전해주세요.